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코스피 5천원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상법 개정 때문에 그런 건데, 증시를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고, 오늘 이제 2,900, 3,000을 거의 근처까지 찍었다가 지금 조금씩 밀리고 있는데, 종가가 2,977인데요. 코스피 5천 PBR이 1.7 정도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PBR 1.7이 되기는 조금 어렵죠. ROE가 좀 높게 나와야 되는데 PBR과 ROE는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는 현재 실적, 작년 실적 기준으로 24년 실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자본이 계속 쌓이면 2040년도에는 2030년에는 PBR이 뭐 1.5 이하라고 해도 5천이 될 수 있거든요. 뭐 1.4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기업 실적이 잘 나와서 그동안 자본이 계속 쌓이면 달라지겠죠.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또 하면 자본이 감소하니까 ROE가 올라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밸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시작한 것처럼 나오지만 사실은 그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 니케이 225 지수가 2013년 이후에 약 4배 넘게 상승을 했고, 1600이라고 했지만 찾아보니까 이제 만 이하였어요. 그래서 작년 7월에 최고점이 42,400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4배가 넘는 거죠. 지수가. 그러면 10년 동안에 10배 간 게 10배가 속출했다는 그런 의미로, 그래서 가능성이 좀 높죠. 그리고 1989년에 버블 주가가 39,000 정도였는데 그것까지 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충격적이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면 지금 뭐 저출산, 저성장 서로 관련이 있죠. 저성장이기 때문에 뭐 저출산을 할 수도 있고, 또 저출산 때문에 저성장이 또 되고, 굉장히 뭐 안 좋은 영향을 서로 계속 주고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 올라가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출산율인가요? 뭐 혼인율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또 혼인율이 증가한다. 또는 뭐 출산율이 증가한다. 어쨌든 내수 경기 침체가 뭐 이건 너무 오래돼 갖고, 근데 최근에는 더 심각해진 것 같아요. 그 계엄 선포를 하면서 그때부터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양극화 지속 시에 국가 존립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먹고 살기가 힘든데 결혼을 왜 하고 애를 왜 낳겠습니까? 나도 하나만 낳겠죠. 음. 그래서 이제 증시를 부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비싸니까 젊은 층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이 올라가면 뭐 그래도 못 사겠지만 이제 계속 올라가면 사람이 희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세로라도 전세 끼고라도 살 수가 있는 거고, 일단 희망이 생기는 게 제일 크고, 그리고 돈을 벌면 무조건 이제 소비가 좀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뜬금포지만 제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런 밀랑 같은 거를 정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고, 근데 그때는 이제 신분제가 있었기 때문에 신분제의 불합리성 때문에 이제 한 것도 있지만,
또 양극화, 우리만 뼈 빠지게 일하는데 우리는 가난하다. 그 지배층 우리를 수탈한다. 그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자 체제 붕괴의 신호로 작용했다. 근데 지금이 이제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아니지만 양국화가 지속되면은 뭐 전 세계적인 문제죠. 계층 갈등, 사회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한국 저출산이 이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데 한국이 세계 압도적인 1등이죠. 그러면은 뭐 이제 소멸된다고 하죠. 그래서 뭐 소득 격차, 자산 격차, 뭐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이게 너무 커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계속 시위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시를 부양할 때 뭐 웰스 이펙트 뭐 이런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뭐 올해 이제 GDP 성장률 예상이 0.8%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는 건데 금리 인하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증시 부양이 필수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걸 거절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저는 이제 뭐 정책만 보고 판단하는 쪽인데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래서 된 거예요. 뭐 증시 부양 때문에 된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증시 부양은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안 재추진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주식이 폭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PBR 대책도 뭐 증여세를 0.8배 미만이면 PBR이 인상을 하겠다. 그 먹튀 시세 조정 근절하겠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뭐 소액 주주는 이제 어, 기업이 매각될 경우에 옛날에 한샘이나 다나와도 그랬는데 대주주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뭐 매도를 하는데 매각을 하는데 소액주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해를 봤는데 뭐 상당시장 구조 개선, 뭐 쪼개기 상장,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가긴 했는데 오늘 또 발표를 했는데 자사주 처분을 이제 까다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MSCI 지수가 뭐냐면 뭐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모건스탠리가 만든 글로벌 주가 지수다. 그래서 정기 리뷰가 1년에 4번 있는데 지금 6월 달이잖아요. 종목 편입 펼칠 발표는 아니고 이게 있어요. MSCI 연례 시장 분류 리뷰를 한다. 연일에 보통 6월인데 6월이잖아요. 국가 등급 조정 관련 발표를 한다. 그래서 오는 25일에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관심사고 만약에 편입될 경우에 국내 시장에 75조 원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뭐 편입되는 게 발표된다 그러면 아마 그게 뭐 내후년에 이제 실제로 그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증시는 선반영이기 때문에 진짜 뭐 편입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호재죠. 75조 원이 뭐 지금 들어오지는 않겠지만 이제 항상 선매수를 하기 때문에 선취매를 하는 거죠. 그동안 왜 계속 실패했냐? 시장 접근성이 미흡했다. 그래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공매도 금지 및 규제. 이게 개인들은 이제 뭐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면 금지하면 안 되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 외국 투자자 같은 경우에 뭐 해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하나 한 팔을 잘라버리는 거죠. 그리고 외환시장 규제 및 역외 선물한 시장 미개방, 어, 원화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역외 현물화 시장이 없다. 영문 공시 등 정보 제공 미흡, 기타 제도적 장벽이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계좌별 거래 내역 신고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 한국이 좀 이런 게 유명하죠. 싱가포르나 홍콩에 비해서. 근데 진짜 핵심은 상법 개정안 재추진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굉장히 유명하죠. 그 집중 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 확대. 어, 그래서 집중 투표제 의무화는 자사원 2조 원 이상 상장사 등 대형 상장사의 집중 투표제 도입 의무화, 뭐 감사위원 분리 선출 및 3%룰 확대, 그리고 독립이사 선임 비율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거는 이제 물 건너갔고요. 그래서 집중투표제가 뭐냐면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선임할 이사수만큼 특정 후보에게 모두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근데 현행 상법상 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두면 회피가 가능해서 대부분의 상장사가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뒤가 잘 노릇이죠. 그래서 현재 논의 중인 개정안은 이사를 2인 이상 선임하는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적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래서 소액주주가 이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대주주 독점을 막는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진출시킬 수 있다. 경영 견제와 감시 기능. 한국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주주가 1000주가 있다. 이사 4명 선출하면 4000표가 있다. 소액주주가 100주가 있다. 근데 4명을 선출하면 400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몰표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방식은 1주가 1표다. 그러면 최대 주주가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근데 집중 투표를 하면 주주가 가진 총 의결권을 한 후보자에게 몰아서 투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소수 주주도 이사 선임 가능성이 있다. 그 이사 충실 의무 확대는 뭐 반대로 역으로 생각했을 때 이사가 주주이익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가 도입된다면 주주 대표 소송, 주주 파생 소송 제기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하겠죠. 소액주주가 하기는 어렵고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배임죄 고발 및 형사처벌 위험, 이사 해임 청구,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주주가 대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사의 종류를 보면 그냥 스터디 차원에서 사내 이사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경영진이에요. 법적 요건은 없고 사회 이사 경영진을 견제 감시하고 회계 전문가인 경우가 많고 엄격한 결격 사유가 있다. 기타 비상무 이사 둘 다 이제 비상근이고 기타 비상무 이사는 자문 감시 전략적 지원이 있다. 등기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정식으로 선임되고 법인 등기부에 공식적으로 등기된 이사다. 그래서 보통 이사라고 하면 등기 이사라고 하고 사회이사 결격 사유는 뭐 피용자 이제 그 회사의 임원이나 이런 사람이 사회이사 당연히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최대 주주의 뭐 친척 같은 경우에도 안 되고 뭐 직계 존속 비속 당연히 안 되고요. 그 파사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뭐 당연히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사회는 이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되면 상장 이사는 사회 이사 비율 뭐 이걸 추가 여건이 있다. 이사는 이제 경영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회 이사는 이게 이제 독립 이사고 이제 회사를 이제 견제를 하는 거죠. 견제 감독을 한다. 이게 중요하죠. 사회이사 역할이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감사위원, 사회이사 중에 이제 감사를 뽑는데, 감사위원은 회사 이사회에 대해서 재무회계 내부 통제, 주로 사회이사로 구성된다. 그리고 실제로 이사 수가 기존 상법에서 3명 이상, 뭐 이거는 이제 3명 이상인데,
자산 총액 2조 이상 상장회사의 평균 이사의 규모는 7.5명이다. 왜냐하면 이제 사회이사 비율이 이 기존상법에서 25% 이상이었는데 이제 3명 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사가 3명이면 사회이사로 모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 7.5명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이 의무화로 바뀌었다.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감사위원 3%를 분리선출 시 3%를 확대 적용하겠다. 2명 이상. 집중투표제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한다. 전자투표제도. 그래서 사회이사 비율은 50% 이상 3명 이상. 감사위원 분리선출 주로 사회이사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하도록 의무화해 독립성을 강화한다. 감사위원 3%를 개정안은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 2명 이상 모두에게 3%를 확대 적용한다.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는 거예요. 제한 안 하면 최대 주주 마음대로 선임을 해서 최대 주주의 전횡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감사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사회이사겠죠. 그래서 사회이사직과 감사위원직을 겸직하는 형태가 원칙이다. 그래서 감사위원은 별도 직책으로 따로 선출하는 게 불가하다. 사회이사 중에 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물 3%를 확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일부를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고 이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를 더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2명 이상을 분리선출한다. 의결권을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그 감사위원을요. 분리선출의 의미가 뭐냐?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감사위원이 될 이사와 일반 이사를 처음부터 구분하여 따로 선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별도의 표결로 선임하게 된다. 왜 분리선출을 도입을 하냐면 기존에는 모두 이사를 선임한 뒤에 그 중에서 감사위원을 다시 뽑는 방식이었으나 그러면 대주주가 이사 선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약화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그 많은 문제들이 이 상법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걸 잘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분리선출 방식에서는 감사위원이 될 이사를 선출할 때부터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게 3% 룰이에요. 자, 그래서 이 상법 개정안 통과가 이제 국회 본회의가 재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해 결정을 하는데 최근 원내대표 교체와 상임위원장 배분 등으로 여야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 근데 이제 교체가 됐죠. 그래서 본회의 개최 결정은 국회의장에게 있는데 여야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일정이 확정된다. 그래서 21일 전후로 원래 예상을 했는데 오늘 또 찾아보니까 서로 이제 또 뭐가 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여야가. 그래서 23일 재개가 된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 통과가 셀온 뉴스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걸로 증시에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건 맞는데요. 증시가 셀온 뉴스가 아니라 당분간은 종목 장세가 될 거다. 그리고 한국 증시에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이제 중요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MSCI 선진국 지수까지 만약 편입이 된다 그러면 코스피가 이제 3,300이 역사적 고점이었나요? 이걸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5천이 실제로 5천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게 이제 빠르게 갈 수는 없겠죠. 근데 일본의 밸류업을 보면 한국이 이제 일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어, 걸을 수 없는 어떤 시대적 흐름이자 그런 배경이 있다. 왜냐하면 일단 주식 투자자가 1,400명이잖아요. 그래서 발언권이 세졌다. 근데 지금 뭐 취업 직장 근로자의 70%가 중소기업에 이제 속해 있다고 하죠. 그러면 먹고 살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럼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리고 뭐 집값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평등 의식이 강하니까 기자가 맨날 반포 아파트 사는데 몇 년 걸린다, 몇십 년 걸린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뭐 반포 아파트는 제껴놓고 서울 아파트만 해도 지금 10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간신히 먹고 살거나. 그러면 증시 부양이라도 해야죠. 그래야지 불만이 줄어들고 거기서 또 이제 주식 투자를 잘해서 개천에서 용나는 케이스가 나기도 하고 뭐 용까지는 아니어도 이제 자산을 레벨업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다리를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뭐 만약에 이제 뭐 내년에 총선 얘기를 미리 하자면 뭐 국민의힘이 만약에 이겼다. 근데 이거를 막 뭐 밸류업을 막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이길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그래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이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코스피 5천 되면 이제 그 이상도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좋게 봤었지만 이제는 이제 국내 증시에 굉장히 이제 어떤 자기 노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